그러면은 서성문 전투 이전에 한번 보시죠. 4월 6일인데 무안에서 그 동학농민군이 한 4월 달이면은 이제 1차 공기 기간이 한 500명이 시위를 했는데 수성군을 거느리고 가서 27명은 나주는 무안 현영이 명령을 내렸겠죠. 나주 목사 죽여라. 그게 처단입니다. 그리고 3명은 주동자 같아요. 이여춘 이 세 사람은. 그래서 전라 우영으로 데려와서 효수를 했다고. 그리고 4월 11일 날 또 수천 명이 이때는 늘어났어요. 나주의 그 동학농민군들이. 이때도 27명을 체포가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체포가 되니까 이때 이제 1차 혁명이 진행되면서 정봉준이가 황토현을 점령한 이후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영광하고 한평을 지나서 다시 장성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이거 한평에 있을 때 그 정봉준이가 편지 통보를 보내 그 나주 향리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정봉준의 그 집필 내용이 오화기문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멋있는 명문이에요. 정봉준은 그 공부를 제대로 한 그 잠반이죠. 몰락 양반이고 그 훈장을 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탕과오리를 징벌해야 되고 세금 해단을 삭화해야 되고 이 27명을 체포했다고 했잖아요. 동학 그 교인들을 석방해라. 근데 나중 그 공영 아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민족열이 26자 답변을 보냈어요. 이게 유명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분 없는 거사는 법에 의거해서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유기 죽일 육자고. 그 다음에 이치에 구도지역,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강경 진압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주 화약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족열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사건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전주 화약으로 어떻든 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동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1차 혁명에서 전주 성이 점령될 때까지 올라갔겠죠. 나주에서 동학농민군들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집으로 돌아오는 동학농민군을 33명을 살해했다고 나왔어요. 민족열이가 이 서성군의 서성 전투가 터지기 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봉준의 부하들이 저 목사 저놈 죽이자. 정봉준이가 막았다고 해요. 이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 읍성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경 진압책이 결국은 5대 동학농민혁명 전투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꽤 많이 갔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5대 전투 여기 보면은 이 이명수의 겸산유고하고 그 다음에 이 정석지인의 난파유고를 아주 집중적으로 읽어보면 항상 명령할 명자가 항상 그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 밖으로 이 정석진이가 수성군을 데리고 갈 때는 항상 나주 목사 민족련의 공정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명지휘관이 명령 내리지 않는데 그 도통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5개 전투에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7월 5일 전에 경복궁 점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북권이 강탈당한 겁니다. 우리가 저기 장기판에 궁이 잡히면 그 증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나카치가 아키라 교수는 이게 명백한 북권 침탈 사건이다. 어떻게 8,000명이 그때 그 경복궁 점령 사건을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새벽에 점령했는데 그때 시가전이 일어났어요. 조선 관군이 좀 싸웠습니다. 현장에서 몇 명이 죽었냐? 17명이 즉사했습니다. 우리 그 군군 수비대가 60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포로가 된 겁니다. 일본군은 어떻게 됐냐? 2명 부상됐다고. 그 도쿄 아사히 신문에 이게 그 당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국군이 침탈됐는데도 양반 유생들은
이 항일 투쟁을 부산에는 안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권이 일본군이 점령이 되고 있었고, 민족련은 집강소 설치도 거부했죠. 굉장히 그 직업 관리로서의 그런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나주 목사에서 담양 부수로 강등이 되면은 그냥 사직을 내잖아요. 사직을 쓰지 않습니다. 이 민족련의 경우는 좀 특이했어요. 집강소가 설치가 돼야만이 53개군이 집강소가 설치됐는데 전라도 지역에 이 나주하고 운봉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농민분들이 이런 그 처계를 실현하고 신분제나 폐지를 해야 하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결국은 가보 계획에 의해서 신분제가 폐지되다. 일본의 그 간섭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될 때 10월달 이게 양력으로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이 아주 동학농민혁명은 양력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산천 전투는 이게 배돌달에서 음력으로는 11월 24일인데 이게 양력으로 하면은 정말로 추운 겨울 12월 중순입니다. 이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 최경선 나오죠. 오원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을 이끌고 이 나주를 점령해야만이 집강소를 설치할 수가 있고 한일 투쟁의 그 근거지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련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성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서성문으로 접근했어요. 이때에 그 나주 목사가 이 서성문의 문루에 앉아 있었고 이때 이제 도통장이 정석진이고 성문별장이 박근우기가 옆에 있어요. 자, 근데 이 목이 이 활약에서 이미 어머니 열세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오합지졸이고 그냥 무장시기대 그냥 그 밀란이 일어나면 그냥 수로 성 넘어가서 그냥 그 향민들 때리고 그냥 한과물이 몰아내고 그런 정도죠. 농민들이라는 것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농민군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본군은 생각이 달랐어요. 일본군이 사병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은 동학 농민군들은 시군죽 못해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병 한 명이 25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250명 이상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성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정석진이 민족련이가 명령을 내리죠. 공격 명령. 그래서 대환포, 장대포가 그러니까 4월 달에서 4월, 5월, 6월, 7월이면은 3개월 군사훈련을 빡세게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대환포 300m를 날아간다고 지름이 돌폭탄인데 30cm. 이거 맞으면은 그냥 머리가 깨지고 몸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총, 천보총. 동학 농민군들이 뭐 대포를 쐈다고 하는데 전혀 명중률이 없어요. 그냥 소리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화승총. 이거 명중률이 없죠. 그냥 무장시기가 그래서 이 서성문에서 그냥 대화포를 날리고 장대포를 쏘고 그냥 소총으로 갈기니까 그냥 총소리 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사하는 사람은 즉사하고 다시 금성산으로 올라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에 서성문 밖에서 그 소총 대포에 의해서 즉사된 사람들의 시체를 세어보니까 109명이 죽었어요. 도보에 그렇게 나와요. 요게 이게 대한포, 이게 돌폭탄이들. 이게 나중에 가니까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실물이 있더라고요. 이거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천보총의 실물은 없어요. 아마 조총하고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아마 화승총보다는 더 좋은 총. 이걸로 간두는 분야예요. 훨씬 전투력이 좋아요. 그러나 일본군은 이 스나이더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연발이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죽였어요. 군사력이 일본 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109명을 이렇게 죽였다고 보고가 109명을 죽였다. 포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중앙에 보고가.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어요. 이게 이 포살 동도 수요, 그 소액 증물 병목 정책. 이게 진짜 국보급으로 저는 상. 여기 보니까 이렇게 높분으로 되어 있는 13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5대 전투의 군 지휘관의 이름과 몇 명을 죽였는데 어느 지역에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1895년에 갑오 분국록에 다 포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석지는 그냥 유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훨씬 높은 그 무관벼슬을 받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냥 해남 구수를 가져가 받고 나머지 그 상리 출신들은 다 뭘 받았느냐면은 전부 다 유학을 지급했어요. 유학 아시죠? 네? 상리보다 더 센 게 유학 임명장을 받게 되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를 받았냐면은 박재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얘기했죠. 부품이 뭐라고 했죠? 참복을 받았어요. 이 참복을 받게 되면은 양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니까 박근욱의 그 조상의 무덤에 최근에 찍은 사진을 봤더니 참봉 박근욱 수 이렇게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참봉이 구품인데도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박근욱 이 조상들 묘에 돌비석에다가 참봉 박근욱 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주 동학농민혁명에서 진압에 획득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양반이 됩니다. 다 군복이지 않습니까? 포상이죠. 여기 보면은 이 포살 수여 노획물을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월 5일 날 무엇을 노획을 하냐. 이 다 뺏은 내용이 전부 동경대전 이런 다 뺏었다고. 이걸 제가 번역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족력, 여기는 이제 한글이 쓴 글이고, 이 수절입니다. 항상 이 나주 목사 민족력 호남 초토사가 쓸 때는 항상 이것이 초토사 자기가 쓰는. 그 다음에 이 수결입니다. 사인입니다. 예. 정말 아주 소중한 문건으로 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09명을 죽였는데 이 보고한 내용이 보면 호장, 벌써 이게 1891년 호장인데 94년은 당연히 호장이고 호장이 재정을 담당한다고 했죠. 항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정태환, 그 다음에 김창균, 최운용 뭐 이런 사람들 37명 전부 향리들이 서성경 전투 때 군지휘관으로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투죠. 이게 침산이 이게 그 나주의 약간 동쪽에 있는 건데 지금 광산도 땅인데 이것도 그 당시 나주 땅입니다. 나주 땅. 나주 땅이 어느 정도 흐른 제가 있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서성문 전투에서 109명이 죽고 산으로 튀는 걸 알고 최경선이가 졌잖아요. 그래서 이 진학이 있었던 전봉준이가 자기가 뭐 10여 명의 그 수행을 데리고 서성문에 나타났어요. 전봉준이 참 대단했어요. 무장하지 않고. 하나 가지고 온 것은 전라감사에 공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전라감사가 세죠. 나주 목사보다 위니까. 그래서 8월 13일 날 서성문을 통과해서 나주 목사가 사는 외야가 있고 외야는 외동원이라고 하는 지금 그 뽀빠스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이게 외동원. 낮에는 민족예리가 외야에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살림은 저녁에는 주로 내야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전봉준이 발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대단했어요. 이 전봉준 장군은 항일 아주 최고 사령관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된다. 그건 민족렬이 생각은 다르죠. 민족렬은 미나미 고시로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한반오리 합정을 직광소를 설치해야 된다. 수성군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민족렬이가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역사는 만약에 해석이 안 되지만은 민족열의가 그 김학진이처럼 생각이 바뀌었다면은 우리 역사가 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민족열의가 강경 진압에 의해서 한일 그 투사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고 그 미나미 고시로의 그 일본군 그 군대가 후비보병 19대대가 들어와서 한일 투사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어요. 어쨌든 간에 민족열은 내 임무는 성을 지키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서입사에서 차고 그 다음날 도망간 거지 사실. 굉장히 평나고 오래된 나무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사창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 나도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려면 전체 동학농민혁명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6월 21일 날 경복궁이 점령됐다는 것을 남원을 순찰하고 있었던 전봉준이가 들었어요. 7월 달에. 그럼 왜 그때 거명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이게 이 농사철이죠. 그리고 그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굉장히 근데 늦었어요. 어떻게 하여튼 간에 전봉준은 9월 달에는 제2차 공비를 하죠. 삼내에서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면은 손아중하고 최경선은 같이 그냥 그 김계남이든 최경선, 손아중 다 그냥 우금치로 가고 총 집결해야 되는데 왜 이 남쪽으로 배치했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알다시피 그 갑오 동학농민혁명을 보게 되면은 일본군이 육군만 보낸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다 일본 해군이 들어와서 이 진도 그 다음에 순천 앞바다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군의 그 전라도 침략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남쪽을 보낸 겁니다. 그때 합류했던 사람이 오건선이라는 대전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9월 10일 날 전봉준이가 2차 봉기를 일으켰지만은 일본의 그 또 히로부미 그 다음에 병참 총괄하고는 생각이 달랐어요. 딱 그때 뭐라고 했느냐? 히로시마 대본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본영을 차리고서 1894년에 우리는 조선에 들어가서 어떻든 간에 보호국으로 만들고 청군을 써내야 된다. 여기 보면은 모조리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 작전 병력이 되어 있어요. 그 3개 중대가 9월 29일 날 결정됐어요. 이게 문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참 총감이 인천에 있는 일단 남부 병참 이 밑에 있는 군대에 동학당을 모조리 사용하는 거예요. 왜 동학당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선을 먹으려면 한일 동학농민군을 죽여야죠. 네. 그래서 그 일본군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그 일본군의 그림인데 아주 군사력이 뛰어났죠. 또 이런 이토스케요시 이 인천의 그 병참사령관인데 아까 얘기 3개 중대를 거느리고 온 소자가 미나미 고시로에게 명령을 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0월 10일 날. 미나미 고시로의 대대장에게 3개 중대 대대장에게 동학당은 모조리 죽여라. 우두머리는 전국민 같은 자는 서울로 보내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 관군은 일본군이 지휘합니다. 군 지휘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군 지휘권도 전시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죠. 지금도 보면 이 당시에 보면은 일본군이 조선 관군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그 이규태, 이두왕이 이 관군들은 전부 미나미 고시로의 군 지휘합니다. 그리고 동학도들이 함경도, 강원도로 해서 러시아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3로로 보내죠. 3개로 중로, 동로, 서로. 그래서 서남해로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제거했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일본군이 남쪽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으로 내려오는 소식을 나주목사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산을 10월 15일 날 출마했다고 하더라. 3개 중대로 쪼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서성문은 109명을 죽었죠. 이게 성 안에서만 싸웠으니까 주로. 성 밖으로 이제 보내면서 강경 진압이 이거. 그러니까 민족련은 상황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항상 민족련이가 명령을 해요. 그 도통장이 정석진.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 적극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산, 이 양력으로 지금 11월 달이에요. 이게 2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진산, 남산초 전투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고마포 전투는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이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수성군이 보세요. 동학 농민군들 봤더니 와 기졸이야. 전혀 사격 능력 없어. 그러니까 제일 수성군이 세면 일자진으로 펴잖아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포수가 이 강춘삼이가 나와. 이 포수 출신인데 이 사람이 갑오 군공록에 포상을 받았어요. 아주 그 대함포를 잘 쐈다고 그랬어요. 양반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록은 안 나오는데 이 침사는 나주목 관할인데 광산군입니다. 여기를 답사를 했어요. 올해. 이게 침산 굉장히 얕은 야산입니다. 우리 나천수 회장님 다 같이 봤습니다. 이 주연나무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나주목이 목사가 관할하고 있는 분연이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3개 군을 전부 다 관할입니다. 영암군, 영광군 11개 분영이죠. 그러니까 강진, 한평, 무안, 고창, 흥덕, 장성은 다 목사지 하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수 형담이죠. 목사가 최고죠. 목사가 명령대로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부 관할. 그러니까 지금 고마포 전투 이런 데는 다 그 당시는 무안현인데 지금 한평이 됐죠. 다 이 나주복 관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창, 그다음에 용진산, 그다음 남산초는 아주 나주시 지금도 나주시 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보십시오. 나주목이 굉장히 컸어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성지에 보니까 나주시 공산면, 노하면 다시 문평, 세지, 왕고, 그다음에 영암. 제 고향이 전남 신안이 지도입니다. 지도. 여기도 지금 민족련의 그 관할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안의 섬들이 다 나주 목사 관할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아까 얘기했죠. 그 본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본양면 이게 다 북부죠. 삼도, 평동 이런 전부 그 나주 관할. 그래서 아주 그 나주목이 전남의 남부 지역의 최고의 행정군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할 때 전주하고 나주의 그 준말이 전라도 처이고. 그래서 이 사창 전투, 아까 얘기했던 그 침산 전투, 그 이후에 이제 사창에 들어가서 농민군을 죽이고, 그래서 23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진산 전투. 여러분들 용진산 아시죠? 그 광산구 인국동인가요? 여기 이제 3차 전투인데, 그러니까 9월 말에는 호남 소모사가 되고, 호남 소모사가 되면은 민족련이가 민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호남 초토사가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야전군, 호남의 야전군 사령관이 됩니다. 초토사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나주 초토형이 만들어지고, 그 전라우형이 이제 아까 호남 초토형인데 나주 초토형이 나온다 했죠. 이게 나주 초등학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처형이 되었어요. 여기더라고요. 나주 초등학교 이쪽이. 저도 이 지역을 여러 번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금 용진산 3차 전투가 터지기 전의 상황이 지금 그게 수성군이 그러니까 호남 초토형 군대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주 호남 초토사인 민족열이는 호남 초토형의 보통장이 정석진입니다. 승진한 거죠. 그래서 아주 강경 진압, 포군 300명을 인솔하고 갔다. 항상 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용진산 전투 때 농민군 지도자가 오건선이가 있고, 그러니까 서성문 전투 때도 한번 오건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진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범학고 전투에는 안 나오고 남산천 전투에서 나와요. 오건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석규는 아마 나중올시 지방입니다. 그래서 국제는 이거지. 11월 10일. 명령에 민족열이 항상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용진산 전투에서 양반들 지역에 있는 그 면에 살고 있는 양반 유생들에게 이제 민복군을 조직해요. 그래서 성원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힘으로 이제 소리도 질러주고 분쇄를 과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양반 유생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료에 다 썼습니다. 용진산 전투. 여기 보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곡동. 이게 용진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중봉에서 전투가 치러졌어요. 여기 보면은 정석진이가 32명의 최고의 성공, 제일 32명을 소리가 나면은 동학농민군들을 죽일 수가 산으로 더 나가 버리죠. 그래서 정예부대인데 그 기록 보면은 입에 막대기를 물고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숨소리 난다 이게 올라가서 그냥 먼저 쏴버립니다. 그래서 함춘사람 있잖아요. 포수 출신 대한포를 쏘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그냥 얼마나 놀리겠어요. 청포총으로 그냥 발사해요. 이때 보면은 다 최은용, 박근호, 박재구 이런 사람들 병사를 입고 나가 기록이 다 나와요. 이게 용진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진산 밑에 용진 송사는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여러 스님들 용진 정사에서 제자를 키워낸 성비가 오준산 선생인가요? 예. 아 그런가요? 그분이 제자를 굉장히 많이 키웠다고 하대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용진 정사의 모습이고. 근데 이때 하여튼 전투력이 안 되니까 21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군 지휘관들 전부 다 형님 출신입니다. 이 정석진이가 쓴 글을 봤더니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민족열이가 동학농민군을 어떻게 봤느냐. 기록에 보면은 종시자를 썼어요. 네? 자기들에게 세금 낸 사람들을 저 종농우 새끼들이 우리에게 대들어 종시자를 꼭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게 종시자거든요. 손수 직접 비천한 종들을 쏴 죽이고 잡는 것을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현장에 나옵니다. 난파이고 여기 종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왜 강경 진압했느냐? 신분제도인데 양반 노비 아니 자기 집에 노비가 100명 있는데 이게 돌아다니기 없어질 때 이게 얼마나 양반이면 이게 견딜 수 있겠어요? 자기들 일꾼이 다 없어지는 건데. 예. 이 종식자를 쓴 기록이 종식자의 글이 나오고 또 민족열이 글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아랫놈들이 하른 상이죠. 그 다음에 천한 놈들이 기한 사람들을 능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학농민혁명이 만약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 역사가 신분제도가 언제 없어졌을 것인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인도니 중동 보면은 불가촉 처주인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이게 민주주의라 볼 수 없어요. 일본도 저는 민주주의라 보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백작, 차장, 남작이 일본이고 영국이 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없습니다. 예. 그 뿌리는 저는 동학농민혁명의 선열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없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이제 강경 이보다 더 살벌한 진압이 나옵니다. 장등창 고마포족 여기에서 많이 죽었어요.